붓펜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디자인이. 근데 요거의 다른 점은 요거는 이제 물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물을. 그래서 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흘려보내서 이거를 수채화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펜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서 물감을 묻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벌써 개수가 6개죠. 이게 그만큼 많이 사용을 했다는 뜻이고 잉크를 물로 채운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붓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곰팡이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지금 오랜만에 꺼낸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물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이다. 근데 이렇게 물을 넣어서 쓰는 거는 다이소에도 하나 있거든요. 다이소에 이렇게 물 넣는 제품이 있으니까 다이소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소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붓펜의 종류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수채화 캘리그라피를 하려면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검정 색깔 붓펜으로 사용을 하면은 잉크가 이제 소모되는 대신에 이제 장비가 간단하고 이렇게 수채화 캘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좀 필요해요. 당연히 이 붓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감. 휴지가 필요해요. 휴지가 하나 필요하고 캘리그라피를 사용할 종이가 필요한데 수채화 캘리는 A4 용지에 캘리그라피를 하기에는 약간 빗번짐이 있거든요. 수채화 용지 같은 종이를 추천을 할게요. 자, 이런 종이는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내 손의 캘리라는 그런 종인데 이게 아마 100장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이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아직 꽤 많이 남았죠. 스노우 화이트 엽서 4번을 제가 구매를 했네요. 약간 노랑 색깔 빛깔이 나는 종이도 있거든요. 이제 수채화를 사용을 할 거니까 하얀 색깔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하얀 색깔 종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종이랑 붓펜이랑 물감, 휴지 이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수채화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일단 잉크가 줄어들지 않고 이 물을 계속 리필하면은 무한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채화 캘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보통 캘리그라피가 검정 색깔로 이제 글씨를 쓰는데 컬러를 이용해서 색깔 있는 글씨도 쓸 수 있고 수채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매력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붓펜을 한번 봐볼게요. 이 붓펜이 왜 이렇게 많냐? 이 뚜껑을 벗어보면은 이게 두께감이 달라요. 이 붓이 이거는 좀 얇죠? 얘는 좀 두껍고 캡이 어떤 뚜껑이냐에 따라서 이 두께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 순서대로 다시 닫아줄게요. 저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자, 보면은 이게 붓이 두께가 다 달라요.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붓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약간 펑퍼짐하게 된 붓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사용을 많이 해서 붓이 좀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거를 할 때는 필압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붓펜을 추천할게요. 이건 좀 낡았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수채화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사용을 하려고 제가 버리지는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작은 붓펜, 이건 굵은 붓펜, 이거는 중간 붓펜 이렇게 붓펜의 크기 종류에 따라서 이 붓펜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냥 굵은 걸로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굵은 걸로만 쓰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다양한 걸 추천을 하고 만약에 딱 한 개만 사겠다 하면은 굵은 거를 추천할 것 같아요. 굵어야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같이 표현을 하기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그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큰 글씨를 쓸 때는 큰 붓펜 그리고 작은 글씨를 쓸 때는 작은 붓펜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붓펜의 사이즈가 다 다르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를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 펜에 물을 넣어가지고 리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리필을 하는 방법은 이 뒤에 이 붓펜을 열어주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붓펜을 열어주고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물이 비어 있어요. 제가 이걸 아무래도 말려놓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쓸 마음이 없다. 이런 거를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살짝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한번 써볼게요. 또 물을 넣기 귀찮으니까 요게 살짝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요만큼 들어있어요. 요거로 한번 켈리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펜 6개를 다 한번 사용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종류가 뭐냐? 요거는 제가 파스텔 물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물감을 짜서 판매를 하는 그런 물감을 구매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석이거든요. 이렇게 자석으로 딱딱 붙이는 건데 이 색깔이 예뻐서 저도 이걸 구매를 했거든요. 자석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귀엽죠? 자, 여기에 제가 색깔표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색깔표도 만들어서 넣어놨던 그런 물감이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쓸 수 있는 물감이어서 휴대하기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감은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회전해서 열고 요것도 회전해서 열고 자, 이렇게 총 4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각각에 6개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고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게 고체 물감이 엄청 많은 면적을 칠하지 않으니까 거의 한 10년 된 것 같거든요. 아직도 양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색깔이 뭐 검정색이나 이런 색깔은 잘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는 거의 지금 새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좋은 점이 이게 팔레트가 필요하거든요. 색깔을 뭐 섞는다든지 이럴 때 팔레트가 필요한데 이 뚜껑이 팔레트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물감 세트입니다. 요거 딱 하나랑 붓펜 하나 그리고 휴지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캘리를 할 수 있다. 요게 아주 포인트고 지금 요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6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냐? 바로 요거. 이게 지금 제가 엄청 오래전에 구매를 했어요. 한 15년 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구매를 했던 도자기로 된 요 그릇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이건 도자기여서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힘든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요거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크기도 아주 미니미하게 되어 있죠. 근데 물론 도자기가 더 좋긴 해요. 근데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할 거다 하면은 요 도자기가 조금 무겁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요 플라스틱도 좋습니다. 이거를 결합한 게 있다. 결합한 게 바로 요거. 딱 6칸이죠? 똑같은 포맷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심지어 이걸 따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뚜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진짜 완전 매력 포인트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팔레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캘리그라피를 한번 이 6개의 붓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펜을 한번 꺼내주고요. 펜이 사용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휴지로 닦아줄게요. 이게 물감이 묻어있는 거거든요. 휴지, 이럴 때 휴지가 이게 필요합니다. 원래는 수채화를 할 때 물통이 필요해요. 근데 물통 없이 이렇게 물을 짜내서 이 붓펜의 끝을 이제 닦아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 물감의 끝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보관할 때도 이렇게 뾰족하게 해놓고 이제 건조를 시켜주면은 항상 이 형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를 산지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도 그냥 새 거 같습니다. 자주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캘리그라피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 붓펜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요즘에 다이소에 이런 컬러 팔레트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걸 사고 싶었는데 저는 이미 이게 있어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구매를 못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 펜을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컬러를 골라볼게요. 저는 뭐 이 주황 색깔 해볼까요? 딱 보면 느껴지겠지만 이 주황 색깔을 많이 사용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주황 색깔 묻혀주고 이 붓끝에다가 이 주황 색깔을 묻혀주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펜으로 이 주황 색깔 캘리그라피를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물감을 사용을 했다 하면은 이렇게 휴지로 다른 색깔을 사용을 하려면 이 물감을 닦아주면 됩니다. 금방 닦여요, 이렇게. 이게 안쪽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붓펜은 사용을 해봤고, 자, 그 다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조금 이 분모가 좀 작은 붓펜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초록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붓에 물을 살짝 묻혀줄게요. 자, 초록 색깔. 자, 이렇게 물감을 묻혀주고요. 적어볼게요. 이 초록 색깔 묻혀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사용한 거는 이렇게 물감을 제거해 주고요. 물감이 안 묻어 나올 때까지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붓펜 해볼게요, 요거. 자, 아까 전에 요거 되게 끝이 뭉툭하다고 했던 그 붓펜이거든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게 캘리 글씨를 쓸 때는 끝이 뾰족한 게 좋거든요. 요거 바탕 칠하려고 안 버리고 놔비뒀던 그 붓펜인데 요걸로도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어떻게 써야지나. 초록 색깔 했으니까 이번에는 파랑 색깔 해볼게요. 물이 부족하면 여기를 짜서 좀 물을 넉넉하게 뽑아줘도 괜찮습니다. 촉촉하게 적게끔. 자, 이렇게 컬러를 묻혀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캘리그라피 파랑 색깔로 적어봤어요. 자, 사용을 하면은 이 물감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휴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물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제거해 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제일 가는 붓펜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이거는 그럼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강색. 자, 이렇게 잉크를 묻혀주고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캘리그라피 빨간 색깔로도 적어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얇으니까 이 잉크가 많이 묻지 않아서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헹구는 것도 되게 몇 번 안 했는데 그냥 빨간 색깔이 바로 사라지네요. 자, 그 다음 붓펜. 이것도 사용해 볼게요. 이것도 얇은 붓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거의 색깔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뭐 특별한 색깔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색깔로 아주 이 붓펜의 끝이 살아있어요. 글씨가 잘 써지네요, 이거는. 여러분도 이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되게 지금까지 쓴 이 다른 캘리 펜 중에 이게 지금 제일 잘 써지거든요. 자, 잉크도 금방 지워지네요. 왜냐하면 분모가 양이 별로 없어서 잉크를 묻힐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지워집니다. 이게 가장 잘 써지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붓펜. 이거는 물이 없거든요. 물을 좀 담아올게요. 자, 보면은 제가 이만큼 물을 아주 미세하게 담아왔거든요.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일단 물을 좀 짜주고 이 붓에 충분히 좀 적셔줄게요. 너무 오랜만에 써서 붓이 말라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셔주고 마지막 붓펜이니까 무슨 색깔로 써볼까요? 이게 물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섞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혼합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은. 왜냐하면 저희가 팔레트가 있잖아요. 팔레트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섞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기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짜서 여기다가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감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사용하고 이걸 씻어줘야 되는데 제가 안 씻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무슨 색깔로 써볼까요? 그라데이션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 그라데이션 느낌 한번 해볼게요. 자, 초록 색깔을 이렇게 묻혀주고 일단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살짝 이 파랑 색깔을 섞어줘요. 파랑 색깔. 요거를 섞어서 파랑 색깔을 살짝 혼합시켜 줍니다. 거의 색깔을 혼합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을 살릴 수도 있어서 이 수채화 캘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사용한 붓펜은 컬러를 지워줄게요. 이게 지우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샥샥샥 해주면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붓펜을 다 지워주고 이 휴지는 이제 버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6개의 켈리 붓펜을 다 사용을 해봤어요. 이 켈리 수채화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 썼을 때랑 약간 말랐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물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이 외곽에 경계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이 캘리그라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타입의 붓펜을 다 사용을 한번 해봤고 역시 이 수채화 캘리그라피가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저 수채화 붓펜을 이용해서 약간의 일러스트도 같이 그려가지고 캘리그라피를 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이 컬러 팔레트를 하나 구매하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이 물감은 이 휴지로 이렇게 닦아주면은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닦아주면은 다음에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다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돌려주고 다음 칸도 돌려주고 요것도 돌려주고 그래서 요거 붓펜 이렇게 딱 3가지 아이템 이렇게만 있으면 어디서든 캘리그라피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잉크가 아니라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물감만 있다면 무제한으로 이 붓펜을 사용할 수 있다. 요게 장점인 것 같네요.